자욱한 연기와 시끌벅적한 소음이 가득한 이곳은 동네 시장통 구석에 위치한 저렴한 무알리필 고기 뷔페입니다. 칠순 잔치라는 현수막 하나 없이 그저 구석진 테이블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주인공 박옥분. 여사의 모습이 참으로 처량해 보이네요.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비계 덩어리와 싼 소주병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어 오늘이 그 귀하다는 칠순이 맞나 싶을 정도죠. 옥분 씨는 낡고 해진 재킷을 입고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습니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장남 영민과 며느리 미라는 어머니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영민은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를 뒤집느라 바쁘고 미라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킥킥거리고 있거든요. 어머니 고기 좀 드세요. 여기가 요즘 가성비 최고래요. 뽕을 뽑아야죠. 영민이 다 타버린 고기 한 점을 옥분의 앞접시에 툭 던져주며 생색을 냅니다. 옥분은 그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삼킵니다. 지난 20년 남편을 잃고 비린내 나는 생선 좌판에서 동상 걸린 손을 호흡 불어가며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던가요? 뜨거운 국밥 한 그릇 마음 편히 못 사먹고 모은 돈으로 유학까지 보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냉대뿐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며느리 미란의 의자 뒤에는 옥분의 전 재산보다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이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옥분의 거칠고 갈라진 손등과 며느리의 매끈한 손톱이 한눈에 비교되어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씁쓸하게 만드네요.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대가족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축하 노래를 부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화기애애한 모습이 옥분을 더욱 초라하고 외롭게 만들죠. 옥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라리 죽은 남편이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배를 두드리며 식사를 마친 영민과 미란이 은밀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무언가 작당한 듯 분위기를 잡는 두 사람. 옥분은 자식들이 용돈 봉투라도 꺼내려나 싶어 신라 같은 기대를 품고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귀찮음만이 가득해 보이네요. 과연 이 불효자들은 옥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식당의 소음 속에서 옥분의 심장 소리만 쿵쿵거리는 듯합니다. 영민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꽤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옥분의 눈이 순간 반짝이네요. 혹시나 자식들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두둑한 용돈이라도 챙겨온 건 아닐까? 칠순 선물로 여행이라도 보내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피어오릅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듭니다. 거친 손마디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이시나요? 봉투를 여는 그 짧은 순간이 옥분에게는 천년 만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빳빳한 현금 다발이 아닙니다. 행복요양원 입소 신청서라는 글자가 옥분의 눈을 찌를 듯 박혀옵니다. 옥분은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걸 보라고 내민 건가요? 영민은 뻔뻔한 얼굴로 헛기침을 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래요. 지금 사시는 아파트 보증금 좀 빼주세요. 이 요양원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아서 엄마한테 딱이에요.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지켜온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내놓으라니 이게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옆에 있던 며느리 미란이 거들고 나섭니다. 어머니 요즘은 자식들이랑 사는 것보다 시설 가는 게 유행이에요. 실버타운 같은 거죠. 눈 딱 감고 도장 찍으세요. 미라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말하지만 그 눈빛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옥분의 지난 20년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생선을 팔며 언손을 호 불어가며 벌어먹인 대가가 고작 이건가요? 옥분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 밥을 들이미는 아들의 모습이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옥분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참담한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미란이 옥분의 앙상한 팔을 거칠게 낚아채 다시 의자에 앉힙니다. 어머니,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도장 찍기 전엔 못 가요. 식당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쪽을 쳐다봅니다. 옥분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쳐놓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옥분은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 불쌍한 어머니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옥분의 눈물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려는 찰나 식당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낡은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네요. 밖을 내다본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 허름한 시장통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 세단 5대가 줄지어 멈춰 섰거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식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창밖으로 쏠립니다. 옥분을 윽박지르던 영민과 미란도 멍하니 고개를 돌리네요. 차 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덩치가 산만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식당 입구까지 길을 트고 인간 벽을 만듭니다. 그 살벌한 위압감에 지나가던 행인들도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입니다. 뭐야? 대통령이라도 왔어? 이 좁은 동네에 무슨 일이래? 옆 테이블 손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립니다. 모두의 궁금증이 극에 달한 순간 행렬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크고 긴 리무진의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반짝이는 명품 구두가 먼저 땅을 밟고 이어서 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팡이를 짚고 꼿꼿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세월을 뛰어넘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오네요. 식당 주인은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영민과 미라는 이 기이한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며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노신사는 주위의 웅성거림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앞만 보고 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화려한 조명도 맛있는 음식도 아닌 구석진 자리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옥분만이 담겨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식당 문을 활짝 엽니다.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노신사가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섭니다. 시끌벅적하던 낡은 고기 뷔페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옥분은 눈물 젖은 눈으로 흐릿하게 다가오는 그 실루엣을 바라봅니다. 어쩐지 저 걸음걸이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옥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저 당당한 노신사는 대체 누구일까요? 노신사가 드디어 옥분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섭니다. 고급스러운 수트 자락이 싸구려 테이블에 스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네요. 영민은 낯선 이의 등장에 본능적으로 위축되면서도 가장으로서의 위신을 세우려는지 쭈뼛거리며 일어납니다. 누구신데 남의 가족 행사에 함부로. 하지만 영민의 항의는 채 끝나기도 전에 막힙니다. 노신사의 뒤에 서 있던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영민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를 눌러 앉혔거든요. 미라는 놀라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뻥긋거립니다. 노신사는 아들 내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쓰고 있던 중절모를 벗고 검은 선글라스를 내려놓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은 깊어졌지만 옥분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눈썹 위에 희미하게 남은 저 흉터. 30년 전 옥분을 향해 무너지는 짐짝을 막아주다 생긴 그 상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옥분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져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남편, 제사상에 사진만 올려두고 그리워했던 그 강태수가 지금 눈앞에 서 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옥분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떨려 나옵니다. 태수는 지팡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옥분의 거칠고 앙상한 두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옥분의 차가운 손끝으로 전해지자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닫게 되네요. 태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옥분의 손등을 적십니다. 그래 나요. 옥분아, 내가 너무 늦었지. 살아줘서 고맙소. 옥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하지만 태수가 단단한 팔로 그녀를 안아 부축합니다. 20년의 한과 그리움이 터져나와 옥분은 남편의 품에서 오열합니다. 식당 안의 정적을 깨는 옥분의 통곡 소리에 보는 사람들의 코끝까지 찡해지네요. 반면 영민과 미란의 표정을 보세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는 꼴이 가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고? 20년 전에 물에 빠져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줄 알고 사망보험금까지 챙겼던 아버지가, 그것도 웬만한 부자. 저리 가라 할 모습으로 살아 돌아왔으니 기절할 노릇이겠죠. 이 충격적인 반전 앞에서 자식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감동적인 재회 순간을 잠시 정리하듯 태수의 뒤에 서 있던 말끔한 정장 차림의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품에서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 영민과 미란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식당 사람들에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에서는 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보를 전하고 있네요. 자료 화면에는 태수가 거대한 빌딩 숲 앞에서 외국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습니다. 재계 서열을 뒤흔든 글로벌 유통그룹 JK홀딩스의 제임스 강 회장. 그의 추정 자산만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1조 원이라니요. 상상조차 안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영민과 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비서실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20년 전 사고로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채 해외로 떠밀려갔던 태수가 밑바닥 노동자부터 시작해 맨주먹으로 거대 기업을 일궈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죠. 최근 우연한 사고로 잃어버렸던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자마자 태수는 모든 일정을 팽개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기억을 찾으시자마자 사모님부터 찾으셨습니다. 비서실장의 설명에 태수의 명품 수트와 손목에서 번쩍이는 고가의 시계, 그리고 밖에 대기 중인 리무진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엄청난 성공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으니까요. 영민과 미라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듯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본 듯 겁에 질려 있더니 이제는 머릿속으로 맹렬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아버지의 귀환이 곧 로또 당첨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들거립니다. 하지만 옥부는 다릅니다. 남편이 재벌이 됐든 거지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 태수의 얼굴만 하염없이 어루만집니다. 1조 원이라는 돈보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서 이 고생 끝에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니까요. 태수는 그런 아내의 진심을 읽은 듯 옥분의 손을 더욱 꽉 쥐어줍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이토록 다를 수가 있네요. 비서실장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영민과 미란의 태도가 빛의 속도로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요양원 팜플렛을 들이밀며 옥분을 협박하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들은 온데간데 없네요. 며느리 미란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슬그머니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남들이 볼세라 하이힐 굽으로 테이블 깊숙한 밑으로 걷어차 버립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그 재빠른 발놀림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영민은 한술 더 뜹니다. 그는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태수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옵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아 계셨군요. 저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매년 제사 지내면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영민이 태수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통곡을 시작합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울음이지만 목소리만큼은 효자 나셨네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구슬프네요. 조금 전 옥분에게 돈 내놔라 소리치던 그 입으로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거짓말을 술술 내뱉습니다. 미란 역시 질세라 옥분의 팔짱을 껴안으며 알랑거립니다. 옥분의 낡은 옷소매에 얼굴을 비비며 세상 둘도 없는 효부인 척 연기하는 꼴이라니요. 어머니 정말 잘 됐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지 아세요? 이제 저희가 두 분 모시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태수와 옥분을 에워싸며 주변을 지키던 경호원들을 눈짓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마치 우리는 가족이니 너희 같은 남들은 빠져라는 식의 거만한 태도죠. 벌써 머릿속으로는 아버지의 1조 원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강남 아파트는 몇 평으로 갈지 계산이 끝난 눈치입니다. 아버지의 생활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1조 원짜리 지갑을 반기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형광등 불빛보다 더 번들거립니다. 옥부는 그런 자식들의 역겨운 이중성에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차라리 끝까지 모른 척했다면 덜 실망했을까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의 모습에 옥부는 차마 마주 볼 자신이 없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태수의 표정 또한 차갑게 굳어지는데 과연 이 뻔뻔한 연극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태수의 반응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습니다. 그는 바지가랑이에 매달린 영민을 지팡이 끝으로 밀어냅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아주 매몰차게 말이죠. 영민과 미란이 당황하여 눈을 껌벅이는 사이 태수의 입에서 서리빨 같은 호통이 떨어집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들. 어디서 감히 아비 노릇을 기대하느냐. 식당 안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태수는 조금 전 차 안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식당 안의 상황을 모조리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옥분을 요양원에 보내려 협박하던 소리, 아들이 전세 보증금을 빼내려던 수작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태수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태수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비서실장은 망설임 없이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미란이 발로 걷어찼던 구겨진 종이 뭉치를 찾아냅니다. 바로 요양원 입소 신청서죠. 비서실장이 그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펴서 영민과 미란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명백한 폐륜의 증거 앞에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불그락푸르락 변하는 꼴이 참으로 볼만하네요. 태수는 품에서 수첩을 꺼내 듭니다. 사업가로서의 철두철미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내 놈 유학비로 보낸 돈,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돈, 그리고 오늘 내 어미 집 보증금까지 탐낸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재산 1조 원? 그중 단 10원짜리 하나도 너희에겐 안 간다. 청천벽력 같은 선언입니다. 영민과 미란의 눈이 뒤집힐 듯 커집니다. 태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옥분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에게 갖다 바친 돈을 모조리 계산해서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것도 법정이자를 꽉꽉 채워서 말이죠. 변호사 통해서 소장 갈 거다. 내 아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돈벼락을 맞을 줄 알았던 자식들에게 떨어진 건 진짜 날벼락이었네요. 영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미란 역시 사색이 되어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고요. 1조 원이라는 신기루를 쫓다 가진 것마저 털리게 생긴 꼴이라니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순간입니다. 옥부는 그런 자식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줄 마음의 빚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태수는 넋이 나가 주저앉은 자식들을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옥분을 일으켜 세우네요. 그리고는 양복품 안에서 작은 붉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엽니다. 식당의 형광등 불빛이 무색할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드러납니다. 태수는 옥분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스카프를 풀어내고 그 자리에 눈부신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옥분의 거친 피부 위에서 보석이 영롱하게 반짝이는데 마치 그녀가 흘린 눈물이 결정체가 된 것만 같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제 갑시다 부인. 당신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모시리다. 태수의 따뜻한 한마디에 옥분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집니다. 옥분은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낡은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려 하지만 태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립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자식들에 대한 헌신 그리고 서러움의 짐 따위는 이곳에 다 버리고 가라는 뜻이겠죠. 옥분은 미련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의 단단한 팔을 잡습니다. 두 사람이 걸음을 옮기자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물러서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경례를 합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여왕님의 행차 같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옥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태수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리무진에 오릅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가 옥분의 지친 몸을 편안하게 감싸 안네요. 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식당 문을 박차고 영민과 미란이 울부짖으며 달려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흙바닥을 뒹구는 자식들의 모습이 백미러 속에 비칩니다. 하지만 태수는 가차없이 차 창문을 올려버립니다. 검게 틴팅된 유리창이 그들의 추한 모습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네요.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출발하여 화려한 도심의 야경 속으로 멀어집니다. 뒤에 남겨진 자식들의 통곡 소리는 엔진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화면이 바뀌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태수와 옥분은 창가에 앉아 붉은 와인잔을 부딪힙니다. 옥분의 얼굴에는 지난 20년의 고생이 씻은 듯 사라지고 소녀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고생 많았소. 이제 남은 생은 매일매일이 축제일 거요. 태수의 약속과 함께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기적 옥분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네요.